600조를 차라리 국민들한테 나눠주죠, 뭐. 그죠. 국민 여러분, 올해는 1200만 원, 매달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뵙겠습니다. 차라리 이게 안 날까. 뭔가 이게 600조라는 돈하고 지금 국민연금 약 2000조라는 돈이 있는데, 이걸 뭔가 근본적인 재정 계획을 할 때가 왔다. 이제 짧은 종합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이광재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최한규 회사원께서 계속 온라인상에 계시는데 하실 네. 말씀.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네. 일단 우선 많은 전문가분들과 의원분들께 좋은 말씀 들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올해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6년차 맞벌이를 하고 있는 회사원 최한규라고 합니다. 제가 들었을 때 사실 좋은 의견도 많고, 이런 방향으로 다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시민, 국민으로서 체감하는 그런 예산이 저에게 내려온다, 와닿는다라는 거는 작년 올해 제가 집을 좀 구하고 결혼이나 주거복지 분야에서 좀 많이 체감을 못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거복지 예산, 전체 예산 600조 중에 주거복지 예산을 제가 찾아보니까 10% 정도, 전체 주거복지 예산이 10% 비중이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십 조에 달하는 예산이 저희 국민들, 서울 시민들에게 직접 와닿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나 주거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공주택이 내년에 20만 채 이상 공급이 될 거다라는 발표도 있었는데, 이에 맞추어서 좀 정책을 짜주시는 분들, 국민의 대표자분들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더 혜택이 와닿을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32대 총학생회장을 지내신 분인데요. 하실 말씀? 네, 계셔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용직 선생님. 예. 네. 일단 오늘 재정구조, 내 집 마련, 연금 관련해서 발제 토론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또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토론을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오늘 논의된 이 문제들이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집 마련이나 노후 대비, 또는 결혼,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좋은 직장을 가도 현재 선뜻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좀 꿈을 잃고 많이 방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거나 청년들이 우울증을 겪거나 하는 문제들도 이런 문제들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 문제들을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여기 전문가분들과 의원님들께서 미래를 이끌어간 청년들에게 좀 기운나는 나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용직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NH투자증권에 메모 온 거 보면은 우리 이수석 상무님. 네. 잘 들리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오늘 토론회를 제가 처음부터 다 들었는데요. 좀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주제가 저하고 되게 관련이 많은 주제여서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적연금이 이제 공적연금에 비해서 조금 소홀히 됐던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사적연금이 퇴직연금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신 윤성영 회장님하고 황산 박사님께서 이제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퇴직연금의 실선에서 이제 영업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사실은 이게 좀 강제성이 조금은 있어야지만 수익률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꽤 많은 10년 가까이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듯 하면서 이제 미뤄지고 있었는데 반드시 이제 정책이 좀 개선이 돼서 전반적인 수익률 개선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에 참석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는 마지막으로 하고요. 우리 도대체 이게 재정개혁이나 내 집 마련이나 노후나 이런 문제 뭐를 하면 좋겠다라는 걸 한 말씀씩만 우리 하현섭 총장님, 정세영 교수 한 말씀인데 하나만 딱 한다라고 하면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저는 하여간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을 보면서 개혁을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말씀하면 정부 혁신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주거 정책이 중앙 집중적으로 돼 있고 획일화돼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부 혁신 거버넌스 개혁을 하고 나서 부동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이따 할게요. 예,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의 제도를 개인의 니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보장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아닌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를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최소 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소득 보장에서 어떤 보편적 소득 보장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모르겠어요. 공적연금 부분에서는 보장성 얘기를 주로 우리가 다룬 것 같아요. 최근에는. 어쨌든 이 소득 보장을 제대로 해주려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1년 예산이 600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을 5천만 명으로 잡으면 정부가 국민 1인당 위해서 한 1년에 쓰는 돈이 1,200만 원쯤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정부가 국민 한 사람을 위해서 각각 1,200만 원씩을 지금 매년 지출을 하는 쪽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그렇게 큰 혜택을 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정부의 효율성과 조금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20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굉장히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은 1,200만 원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효율성을 조금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멀리 갈 거 없이요. 지금 현재 고용노동 소위에 올라가 있는 사전 지정 운용제도, 소위 이제 디폴트 옵션 제도라고 있는데 이게 올해 내에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생각은 오늘 발표를 쭉 들으면서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렇게 쭉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구나. 근데 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주택복지 문제를 해결을 못할까? 가령 국민연금을 이용할 때 그걸 가지고 공공임대주택 쓰자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정성훈 의원님이 들어보니까 국민연금은커녕 도시주택기금도 제대로 안 쓰고 있는 그런 것도 좀 해결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우리 양경석 의원님.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재정 운영의 전반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점이 좀 거시적으로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부문별로 또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좀 분석이 돼야 방향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주제들을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표를 듣게 돼서 매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더 깊이 있는 하나하나의 주제별로 좀 더 좀 천착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심포지움의 발전 방향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근데 말씀 주신 것들이 너무 소중한 말씀들이시고 또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정확하게 핵심들을 짚어주셔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법 제도화할 수 있도록 또 방향을 지적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정 전문가이셔요. 그래서 이 토론을 계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우리 황세훈 선생님 말씀, 600조를 쓰면은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600조를 차라리 국민들한테 나눠주죠, 공무원 월급하고 국방비 빼고, 그저 국민 여러분 올해는 1,000만 원을, 1,2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매달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뵙겠습니다. 차라리 이게 안 날까? 뭔가 이게 600조라는 돈하고 지금 국민연금 약 2,000조라는 돈이 있는데
이걸 뭔가 근본적인 전체적인 구조를 봐가지고 이거를 재정 계획을 할 때가 왔다. 그래서 이제 81년도에 당시 제로 베이스 예산을 한번 했었는데 40년이 지난 걸 가지고 계속 쓰는데 이걸 근본적인 전환을 한번 꾀할 필요가 있겠다는 게 이번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로는 재정 관련해서 우리 하현석 교수님이 좀 의미 있는 말씀은 영국처럼 그 예산 책임청을 좀 둘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지출 한도를 둬야 된다. 그다음에 사회적 평가 체제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목표와 성과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성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국토부를 해체하자라고 하셨는데 주택청을 짓자. 우리 영화 지정생존자 보면은 도시주택청 장관이죠. 그러니까 도시와 주택이 같이 있는. 그다음에 또 LH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LH가 이제는 지방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주택기금 부분에 대해서 200조가 이게 잘못 쓰여지고 있다. 이 200조를 우리가 제대로 쓰면 이 주택 위기로부터 정말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LH가 4조 이익이 났고 이익잉업이 19조 원 정도 있는데 이 LH 부분의 근본적인 전환 그다음에 청약주택을 해나갈 때 이 무주택자 독립세대인데 이 소득도 앞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저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지방으로 이렇게 이양했을 경우에 결국 지방이나 인구 구조에 맞는 주택 정책이 결국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부분에서는 시사점이 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대한민국 600조를 쓰는 나라에서 그 주택 문제에 좀 대대적인 예산과 더군다나 토지 부분이 보통 원가의 60%니까 우리가 국가가 갖고 있는 토지나 공공시설물 등에 여기다가 주택을 함께 해 나간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주택의 안정화를 꾀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결국은 인간은 직장을 잃었을 때 노후 불안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핵심이 노후 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관련해서 연금 정책과 사회 정책 부분에 대한 상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특히 이게 노인 빈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일정한 최저선을 정해서 확실한 보장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 퇴직연금을 이게 국민연금처럼 약간 강제적으로 또는 그 비슷하게 수익률을 높이는 운영이 필요한 거 아니냐.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이 개인연금에 대해서 약간 개인연금법 법률 제정이 필요한 거 아니라는 부분은 실제로 그런 사회에 진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올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데요.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여기서 당장 모든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하고 인수위 때까지 여기 관련 전문가분들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청와대도 있었고 도지사도 국회의원도 기재위를 하면서 돈을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다. 이제는 국가 목표를 좀 더 분명하게 해가지고 우리 적어도 주택 문제하고 돌봄 교육하고 노후의 불안 문제는 확실하게 국가가 예산으로 책임을 지자. 그리고 이제 일자리 문제와 소득 문제는 사실 이게 시장과 어마어마한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저도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내 집 문제하고 내 교육과 내 노후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 주는구나라고 하는 확고한 국가 시스템을 우리 제정해서 마련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시장의 역동성을 가지고 진화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양경숙 우리 의원님이 이 앞으로 저도 물론 하겠지만 훨씬 더 좀 체계적으로 토론을 계속 내년 대선까지 끝날 때까지 해가지고 인수위 깔 때 해가지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제 이를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